그리고 신명 선생님께서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시고 저희 NGA와도 연이 깊으신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허선 선생님은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신천여성학을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고 역시 또 NGA의 설립위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연이 깊으시기도 하시네요. 그러면은 각각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신명 선생님이 먼저 적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앉으신 순서대로 좀 부르니까 어떨까요?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신명 선생님, 허성 선생님, 이윤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듣고요. 각 토론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듣도록 할 텐데 가능하면 지금 10분 정도로 줄여주시면은 발표자 선생님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고 플로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명 선생님 토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발표 내용들이 이제 무거워 그래서 들으면서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발제를 좀 늦게 받고 정상근 선생님 거는 못 받고 그래서 그 토론을 좀 잘 할 수 있는 참 염려됩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기존에 좀 작업했던 내용들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공통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다 저는 이제 기획이 좋았다 생각했는데 세 분 다 굉장히 용기 있으신 우리나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현재 정세 속에서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또한 이론적인 그런 뭔가 우리의 고민들을 운동의 상황에 천착한 그런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제 시도되어지는 그런 시도의 산물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고정갑 선생님은 느끼셔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가부장적 생산 양식, 가부장 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려는 또 새로운 문제들을 정립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고 시관 선생님은 요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80년대라고 좀 혹시 몰랐을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 60년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전반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하시고 하나의 틀로 정말 명석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내는 그런 점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정성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정치경제학 비판적으로 막스주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문제를 전면적으로 붙들고 이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정말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어떤 이론적 검토와 운동에 대한 반성 과정 산물들이라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발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가부장적 통치 체제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이제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 운동의 이제 가부장적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기존 국진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가부장적 개념을 좀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에 특정 사회구성체 수준에서 다양한 생산 양식이 접합되어지는 그런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물질화된 통치 장치 또는 네트워크 등이 이제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산 양식과는 다른 이제 사업체 수준에서 가보자면 통치 체제라는 그런 측면 그런 식으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떤 투자의 지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자본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추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투자행위로 나아가야 될 때 이제 많은 어려움들과 시행착오 또 자본에 연루되어지는 이런 그 교양들을 모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조합운동에서 이제 그런 교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던 제가 이제 고 선생님이 시도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제 크게 대비되고 제가 굉장히 좁게 생각했었던 이런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생산과 재생산의 어떤 그 구분들을 저는 유지하면서 재생산 영역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투자행위 지점들을 확인해 보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이제 남성 중심적 생산주의적 관점이다라는 뭐 비판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뭐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제가 뭐 새로운 개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 자체는 의미 있었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시도를 보면 굉장히 더 고무적이고 반갑고 그런 게 있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정리하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 뭐 소개하시는 개념들과도 저는 특히 이제 가부장 체제라는 개념이 이 기존의 가부장제 또 자본주의 논쟁의 한계들을 뭔가 새롭게 한번 바꾸거나 또는 새롭게 전이를 시켜서 좀 새로운 지형 논의, 좀 담론정치 지형에서 사고하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뭔가 그로부터 실제적 합의를 찾아내게 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되고 천착한 정말 생산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세 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논의들 되게 서구 이론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것에 그쳤다고 봅니다.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경험과 이론적인 성과들이 누적되었고 또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가 이제 가능해지고 또 용기 있게 이제 이런 시도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이제 규정하게 우리가 수용하거나 또 발전시키거나 또 비판적으로 토론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전 지구적 가부장체제라는 문제 설정은 기존의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에서도 아까 정선생 선생님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겠다고 이제 하셨지만은 시도가 안 됐던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 차원에서 또한 로컬한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그러니까 다층적 분석 수준이죠. 다양한 분석 수준을 상정하면서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그 액티비즘의 어떤 실천적 방안까지 모색해낼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느 완결성을 갖다가 이제 담아내는 그런 시도로 이제 선생님의 글이나 책을 이제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막스주의자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뭐 그런 어떤 한계들이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뭐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부장체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적 성격 또는 면모들을 갖다가 또 강조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보여줬던 기존의 구체성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 그 신자유주의 시기에 이 성별화된 방식의 어떤 자본운동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화의 시도가 이제 시도이니까 당연히 이제 정합성에서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고 또 개념의 엄밀성에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부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어떤 작동인지 또는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나 인종 문제가 가부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때 그것이 가부장 체제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드러나는 모습인지 하고 좀 명확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산에 대한 어떤 문제 생각들이 여전히 이제 널리고 해명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제 용어 사용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완결성을 못 갖고 늘 이제 상대 논쟁적인 글쓰기에서 이제 글을 써야 하는 고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하고 재미난 문제인데 제국주의를 성이나 계급, 인종, 종의 문제로 이렇게 본다면은 제국주의에 대한 싸움과 내용이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이 또한 요즘 시대 좌파들, 이 사회 좌파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구체적인 논의들을 왜 마크스주의는 왜 안 했을까? 상당히 이제 아쉽고 기껏해봤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가부장 체제를 좀 비판하거나 또는 사회주의 이 체제에서 가부장 체제 비판한 그 정도로 이제 붙였던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한계들을 새롭게 넘어설 수 있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생만 너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또 관련된 얘기지만은 노동이나 생산 또는 가치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다뤄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화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좀 더 과감하게 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또 고전 정치 경제학에서나 또 막스주의 경제에 생각하는 가치, 또 인류학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제반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에 대해서 상이하게 얘기하고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평가 체계나 또 척도가 상이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단순화되어져서 논의하게 되면 이제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답답해지고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가치 논의로 결국은 환원될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경제학적인 접근들과의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도 가치 개념을 좀 더 터놓고 넓게 좀 검토해보는 이런 것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산 노동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 소비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인류학주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고생이 문제인식 속에서나 또는 가산노동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될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구환 선생님하고 좀 이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주제 내용인데요. 시구환 선생님의 이제 논의 시도들 중에 생태에 관한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이제 고생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또는 결국 남성 중심주의적인 기존 경향들과 관련된 생태 논의가 이제 결국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제 생태의 문제 인식들이 다른 쪽하고 좀 논의가 이제 불균등하게 좀 이제 부족하거나 또는 덜 이렇게 이제 같은 논의 수준이 이렇게 걸맞게 정리되고 있지 통합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고생이 맡은 저들은 느꼈어요. 정록 고라에서 이제 녹 쪽이 좀 이제 취약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새로운 사고 실험들 많이 하시는데 인간과 비인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물과의 관계들까지 제대로 고려해보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존 자연과학적 논의 성과를 수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엥겔스의 기존 논의 수용하는 방식이 이제 늘 논란이 되거든요. 인류학자들의 비판 대상되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의 복잡계 이론들, 케어스 요리들 이런 것들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지만은 어떻게 보면 엄밀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실험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사용과 두 분의 성과들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좀 엄밀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은 이 정도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